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네. 뉴스 3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권순우 팀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루 쉬었는데도 얼굴이 저렇게 뽀야해졌네. 휴가 잠깐 다녀오셨죠? 뭐 휴가긴 했는데 그 아이와 유치원에서 1박 2일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회사가 더 좋죠? 아닙니다.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뭐 2명, 3명 낳은 아빠들 엄청 많더라고요. 2명, 3명 난 아빠들? 예, 예. 그러니까 아이가 네. 뭐 하나가 아니고? 예, 예. 어. 근데 또 이렇게 낳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들 낳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낳는 분들이 아예 안 낳으시는 거고. 아. 그리고 일반적인 아빠들에 대한 인식이 유치원에서도 아빠들을 대할 때 뭐, 아이고 힘들지 않으시냐 뭐 이렇게 불러서 미안하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빠들은 또 전혀 분위기가 또 그렇진 그럼 않았어요. 불러주는 게 고맙지. 네? 근데 저 그 애들 얘기 나와서 네. 오늘 저 미스터마켓 뉴스 픽을 할까 하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안 하긴 했는데 뉴욕 타임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 칼럼니스트가 뭐라 그러냐면 사우스 코리아 디자피어링이라고. 디스피어. 이게 사라지고 있다고. 큰 기고문을 썼어요. 한국이 이렇게 되면은 2050년 되면 인구 감소가 돼서 4천만 명 이하로 4천만 명대가 되는데 이게 14세기인가 15세기 그 유럽의 흑사병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더 심한 인구 감소라는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싫어. 거예요. 그렇게 썼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분석은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어쨌든 존경합니다. 세 자녀 아빠, 두 자녀 아빠. 예, 근데 뭐 진짜 사회적인 인식에서는 아빠들이 뭐 육아에 참여 안 하고 뭐 그런다는 인식들이 되게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변했다라는 거를 좀 가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예,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뉴스가 좀 빡빡해가지고요. 예. 그 다우존스 0.82% 상승했고요. 나스닥 0.55%, S&P 500 0.59% 상승했습니다. 이게 정말 강해요. 그 다우존스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6,000 돌파했고요. S&P 500도 연중 최고 지수 경신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올해 뭐 정프로님 괜찮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장은 정말 강하게 뭐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김프로님께서 좀 미스터마켓에서 해주실 것 같고요. 첫 번째 뉴스는요, 그 미국 정부가 그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해 외국 우려 집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을 딱 지정을 해서 네. 이 기업에 지정이 된 그 공급망에 있으면 보조금 안 준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 주로 이게 좀 대상이 됐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을 설립하더라도 네. 25%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련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해석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FEOC 그러니까 외국 우려 집단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인프라법에 나온 것을 원용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그 공산당과 관련해서 그 정관에다 좀 명시해 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규정상의 문제니까 이거를 뭐 정관에 써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까지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 좀 러프하게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합작 지분이 있는 중국 기업 대부분은 포함이 될 거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약간 좀 그 장점 단점이 좀 있어요. 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단점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과 합작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근데 그 오늘 또 회의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회의해서 한 20개 정도 프로젝트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아침에 와서 정리한 거는 같이 보시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야화라는 중국 기업하고 모로코에서 수산화 리튬 사업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유 코발트하고 모로코하고 한국에서 전구체 그리고 인산철 양극재를 하고 있습니다. SK온과 에코프로는 거린메이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니켈과 전구체 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CNGR과 LNF는 시노리튬과 이런 관련 사업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관계가 있군요. 예, 그 아무래도 근데 이게 중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을 따고 되게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공급망 자체가 과거부터 꽉 되게 오랫동안 이어왔던 관계예요. 네. 대부분 그 전구체 이전 단계까지는 다 중국 기업에서 받아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굉장히 양질에 만들었던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협력 관계들을 유지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SK온하고 에코프로 거린메이 같은 경우에 이 둘이 합쳐서 51%예요. 한국 기업이. 거린메이가 49%고.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린메이를 외국 의료 집단 기업으로 지정을 본다면 25%니까 이제 49에서 25%를 초과하는 29%의 지분이 있잖아요. 49에서 25를 빼면 예. 아니지 20 4. 4. 네. 그러니까 24%만큼 지분을 거린메이가 더 가지고 있으면은 이 합작 프로젝트는 외국 의료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업들한테 알아봤을 때는 이게 외국 의료 집단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을 흡수하는 쪽으로 대부분 계약을 맺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우리가? 예, 우리가. 우리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 같은 걸 갖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그 합작의 조문에 넣었을까요? 저는 그건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 외국에서 미국이 그런 조치를 할 거라고 뭐 몇 년 전 미리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외국 의료 집단을 지정하겠다라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외국 의료 집단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몇 %냐 요거를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 합작을 맺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걸 계약서에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업에다 물어봤을 때는 취재했을 때는 그렇게 답이 왔었어요. 아 그렇게 하는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지분을 흡수해서 외국 의료 집단이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도록 지분을 흡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단기적으로 부담은 뭐냐면 그만큼의 지분을 사들여야 되는 자금 부담이 생겨요. 아니면은 그 제3자에게 또 지분을 인수하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도 좀 있기는 해요. 저 한국 기업들끼리 좀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하면 안 되나? 교차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에코프로코를 뭐 SK온이 사주고 뭐다 관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못 피해 나가나? 근데 어쨌든 돈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저쪽 지분을 사주나 이쪽 지분을 사주나. 많이 교차하면 퉁칠 수 있죠. 아 이쪽이 이쪽 사주고 저쪽이 이쪽 사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린메이 지분을 사야 되는 중국 거니까. 거니까. 네, 네. 그러네. 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돈은 좀 들어가는. 어떻게든 피해가 보려니까 그건 쉽지 않구만. 그렇게 해서 좀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아예 미국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지분을 25% 이하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 자체가 아예 그 미국의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시장이 어쨌든 뭐 세계 표준 좀 이끌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들이 장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중국이랑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이번에 또 나왔던 얘기 중에 뭐 저기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CATL하고 포드가 기술 라이센싱만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요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본다 그랬는데 에너지부가 중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 사용권을 포함한 계약 등을 통해서 이걸 우회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외국 의료 집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포드 CATL 합작 공장은 만들 수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건에 대한 답을 하진 않았는데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금 부담 생길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외국 의료 집단이 좀 느슨하게 지정됐는데 그 지분을 뭐 굳이 돈을 더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외국인의 집단 지정되면 지분을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음 부담이 생기는 것은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은 이제 그 중국은 거의 못 들어간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 지분은 그렇다 치고 예. 우리가 이렇게 지분을 많이 뭐 반반씩 하고 합작한 이유가 이제 있을 거 아니야. 중국의 그 무슨 원료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문제 없이 잘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네. 이게 뭐 정확한 기준들은 또 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예. 이게 배터리 광물과 배터리 부품으로 나눠 가지고 비율적으로 계속 올리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광물에 있어서 중국으로 공급받던 것들이 뭐 뒤로 갈수록 이렇게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못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포스코가 호주 가서 리튬 갖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는 호주에서 리튬을 가져오더라도 그걸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의 리튬 공장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도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리튬 하는 데도 있고 전구체 하는 데도 있고 전구체 가지고 양극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니켈을 가져 거기서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갖고 오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들이 예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복잡해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3년 후, 4년 후를 다 준비를 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급망을 A부터 Z까지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2025년 이후에는 다 되도록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 중국 거 쓰지 마라 그러면 타격을 입겠지만 한 25년 이후, 26년 이후쯤 되면은 중국 비중이 거의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는 그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단독으로 혹은 메이저 그 지분을 가지고 활동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면은 그 네.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의 인산철 배터리 같은 네. 경우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테슬라가 그렇게 되죠. 그거는 우리 업체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업체한테 좋은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그 못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잘 됐어 그럼 결론. 그리고 인산철 잘 같은 됐어요. 경우도 아까 제가 네. 보여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모로코 화유 코발트 인산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네. 물론 화유 코발트의 지분을 LG 화학이 받아야 된다라는 부담은 있어요. 근데 모로코가 인산철 그러니까 인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인을 받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다 인산철 배터리 공장 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민이나 분석가들의 고민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중국 기업하고 직접 경쟁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LG화학은 여기에 대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대안이 있긴 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아예 중국 인산철 배터리가 미국에 못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 인산철 배터리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은 없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안 남게 돼요. 잘 됐어. 예, 그러면은 미국 시장 그 인산철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잘 된 것 같아, 그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볼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도 조금 규제들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좀 하고는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보기에는 미국은 완전 긁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그나마라도 조금 여지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유럽으로 엄청나게 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것도 아마 네. 한 좀 나가다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것도 또 미국이 어떻게든 또 아마 다리를 좀 붙잡을 겁니다. 아 근데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견제를 세게 하고 있어요. 유럽도 예. 아이 잘 됐어. 유럽 자동차 회사 지금 다 망하려고 그러는데 뭐. 지금 뭐 보조금 조사하고 뭐 그럼. 그래갖고 되게 분위기 좀 안 좋습니다. 잘 됐다. 여긴. 자 그럼 잘 된 걸로 하고 요거는 뉴스가 좀 길어졌네 첫 번째. 아, 예, 이게 조금 중요한 네. 뉴스여가지고 그러네. 거의 1년여 동안 근데 이게 뉴스가 지난 주말에 나왔나요? 예, 근데 지난 주 금요일 날은 반영이 어떻게 됐지? 금요일 날은 없었습니다. 아침 뉴스 3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예. 그때는 그 유종훈 기자가 이종훈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요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나올 거다. 오늘 그럼 이제 장에서 또 2차전지 어떻게 움직이? 아니 금요일 날 일부 반영을 했어요. 그래요? 금요일 날은 일부 좀 악재로 반영하더라고. 악재로.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아, 악재. 해외 우려. 그러니까 악재라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단기 그런 돈, 식으로. 돈 써야 되니까. 예, 예, 예.
잘 자 됐어. 오늘 한번 보시죠. 네. 예, 좀 잘된 걸로 이제 판정했으니까. 잘 된 거니까. 예. 자 두 번째 뉴스. 예, 두 번째 뉴스는 시간 많이 됐죠. 예. 예. 아 충분히 쓰세요. 예, 두 번째 제가 뉴스는 그 한미일 등 22개국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에너지의 3배로 확대하겠다라는 제목의 뉴스예요.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두바이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거를 하고 있죠. 있어요. COP28이라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네. 여기서 2030년까지 우리가 탄소 감축 얼마나 할 건지 2050년에 넷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 발표하고 지켜야 되는 회의거든요. 근데 여기서 22개국이 그 원자력 에너지 발전 용량을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3배 늘리기로 하겠다라는 것에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만 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프랑스 정도? 근데 사실 미국도 기술이 있지 직접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3배, 물론 중국, 러시아 있습니다. 근데 중국, 러시아 제외하고 나면은 여기서 우리나라가 꽤 앞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배 늘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됐네. 근데 이 부분을,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주로 원자력을 확대하는 내용들을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고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원자력 3배 늘리는 것보다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뜨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얘기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 되는 거. 뭐 아리백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리백은 기업 협약이니까 이거는 뭐 캠페인 같은 거고 우리가 그럼 2030년까지 줄이기로 했던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건지는 정말 우리한테 심각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대해서는 아까 22개국이 원자력 확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은 117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중국이 가장 많기는 해요. 네. 전체 총 배출량은. 한국은 13위 정도 됩니다. 근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은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미국, 중국 있는데 한국이 6위입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미국이 중국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배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전기 생산의 30% 정도가 재생에너지. 중국이? 예. 그렇게 아우 저기 가면 폭력이니 뭐 태양광이니 쫙 깔렸지. 그리고 신규 발전 설비를 만드는 거에 70% 정도가 재생에너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발전량이 8.3%입니다. 지금 같이 보시면은 네. 발전량과 발전 비율을 보면 8.3%로 G20 중에 19위예요. 그 우리가 과연 2030년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게 불투명한 상황이면 그럼 달성해야지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도 어려운 게 이거 달성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우리 지금 요새 경제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 부담이 기업이 부담해야 엄청 되죠 커요. 대부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정부하고 많습니다. 기업이. 그리고 이게 전기요금 올라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도 굉장히 네. 큽니다. 근데 너무 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점점 예전에는 1kW 예를 들어 저 생산하는데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돈이 뭐 $100 들었다면 이제는 뭐 $50, $30 이렇게 뭐 낮아지고 있거든요. 약간 좀 뒤로 좀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는 돈이 좀 덜 들어갑니다. 요것도 놓치는 분들 또 많습니다. 내년 11월에 네. 그분이 되면은 또 약간 또 미뤄질 수도 있고. 그분이 되면은 또 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콥에서도 좀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네. 아까 아랍에미리트에서 당사국 총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의 콥28 의장이 이게 뭐 화석 연료의 단계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주장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화석 연료로 국부를 유지하는 나라 아닙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를 주최한 나라의 의장이 지금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 변화 대비한 부분들이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심각한 이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심각한 이슈를 둘러싸고서 굉장히 치열한 갈등도 좀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또 내년 그 미국 대선을 비롯해 가지고 좀 굉장히 좀 저런 논의는 계속적으로 사실 시끄러울 저런 것 논의는 같습니다. 사실 전쟁 나고 예를 들면 저성장으로 가잖아. 그럼 쑥 들어간대 저게. 그렇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너무 이렇게 돼 버리. 맞아요. 내년쯤 되면 아마 그렇죠. 이게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되게 얘기인데 그러면 그냥 계속 미루고서 살아도 괜찮은가? 또 뭐 우리 환경도 또 생각은 해야 되니까. 네. 좀 미온적이구만. 저요? 예. 아니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온실가스 문제 이런 거 있잖아. 네. 상당히 미온적이야. 안 믿는 분위기? 제가 아니 그건 아니 아니고 보니까 그런데 뭐 저는 이 문제를 조금 트럼프 지지구나. 트럼프까지 갑니까? 예, 저는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전 이 부분 이런 뉴스 나올 때 조금 좀 강하게 좀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우리가 뭐 국민권도 없는데 투표권도 없는데 뭐 지지가 아니지 뭐 있나 이거. 관심 가져야죠. 관심 네. 가져야지. 자,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또 다시 요소 통관 관련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예, 요소수. 중국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의 일부를 막아서 또 요소수 대란이 나는 거 아니라는 우려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요소수 대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통 잘 잊고 지내는데 원래 우리가 요소를 중국에서 수출하는 비중이 한 90%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소수 대란이 나면서 그 동남아 쪽에서 많이 또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요소수의 중국 비중이 한 67% 정도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요소가 제일 싸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급망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60세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90%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뉴스 요소 진짜 중국이네. 예. 그러니까 요소 근데 사실 요소가 뭐 이렇게 대단한 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중국이 워낙 싸게 만드니까 거기서 사서 쓴 거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아니야 그거. 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그 삼성 그 화학에서 좀 했었었는데 네. 이거를 그냥 야 굳이 뭐 이런 잡스러운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그냥 싸게 만들 수 있는 데서 사와오면 되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한국으로 오는 요소 물량을 좀 붙잡고 있다라는 정보가 입수가 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거 잡아놓지 말고 빨리 풀어줘라라고 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게 물론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공급망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게 되면서 한 3개월 정도 분량의 재고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3개월 정도 재고 이제 지난번 요소수 대란 때도 보니까 대충 한 요맘때쯤 시작해가지고 한 1, 2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이렇게 또 물량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뭐 특별히 이거를 통상적으로 이게 뭘 막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막진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 자기네 내부적으로 물량이 좀 딸려서 그런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요소 수 때문에 이슈가 좀 됐었던 건데 요소 사용의 대부분은 원래 비료에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요소 비료. 예. 네. 그래가지고 요맘때쯤에서 내년도에 쓸 그 비료 수요에 맞춰서 요소를 좀 이렇게 재고를 좀 해놓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단기적으로 요소수 문제가 좀 됐었던 거고 좀 큰 문제에서는 비료 문제인데 그 한 3개월치 정도 재고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과거 그 요소 문제가 우리가 워낙 크게 좀 다뤄졌었기 때문에 세 번째 뉴스로 이걸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료 관련주들 한번 오늘 주가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남해학 같은 거. 남해학이 농협 계열사인 건 아시죠? 농협? 예. 아 그래요? 네, 농협에서 갖고 있죠. 남해 농협. 농협 중앙회에서 갖고 있죠. 남해도 NH고. 네. 자 그러면 또 그게 되나? 농협 남해 NH?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